연골판은 최대한 살려줘야 된다. 그래야 무릎이 살 수 있다. 관절 연골은 뼈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골을 보호해 주는 게 반월 연골판이라는 거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에 내측, 외측 두 개가 있고 반월 연골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릎이 안정적으로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반월 연골판은 뭐 충격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 체중을 잘 분산시켜 준다, 이렇게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반월 연골판이 없는 만큼 비례해서 관절염은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절염이라면 결국엔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20대라도 반월 연골판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관절염이 급속히 악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월 연골판을 어쨌든 살려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지 못할 때는 뭔가를 집어넣어줘서 반월 연골판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반월 연골판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무릎이 되살아날 수 있다. 부하되는 압력을,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반월 연골판의 기능을 다시 복원하고자 이런 이식술을 시행하고 있다. 외측 반월 연골판 이식술에서는 키홀 테크닉이라고 해서 열쇠 구멍 방식을 씁니다. 열쇠 구멍 방식이라고 하면 뼈에다가 열쇠가 들어갈 열쇠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죠. 반월 연골판에 뼈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뼈가 키 모양이 되는 거예요. 키홀에다가 이렇게 키를 삽입해 주는 식으로 딱 하면 뼈가 걸리겠죠. 뼈가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연골판 주변에 관절막에다 꿰매주면 연골판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런 키홀 테크닉 방식은 많이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인정을 받는 술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월 연골판 이식술의 급여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급여 기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죠. 만 20에서 45세. 45세 이상 넘어가서 관절 연골에 어느 정도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반월 연골판을 넣어주는 것은 아직은 교과서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 또 하나는 관절염이 진행되는 과정을 막아주기 위한 거니까 연골 상태가 비교적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교과서적인 저응증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연골 손상 2기 이하라는 거죠. 무릎이 불안정하거나 다리가 휘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교정하면서 하거나 두 번에 걸쳐서 수술하는 걸 인정해 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 휜다리인데요. 안짱다리나 바깥짱다리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게 있으면 휜다리 교정술 하면서 연골판 이식술을 해주면 되는 거고, 다리의 정렬하고 무릎의 안정성은 다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반월 연골판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한다. 걷어내면서 바로 반월 연골판 이식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줘요. 아전절제술이라면 한 3분의 2 이상 다 도려내는 거거든요. 외측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측 같은 경우에는 1년, 이 정도의 기간이 거친 후여야지만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골판이 찢어져 있다고 무작정 그냥 다 도려내버려서 연골판 이식술을 해버리면 살려야 될 연골판이 도려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남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차원의 것도 있어요.